여자 꼬시기 참 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매주 보면은 자기네들이 뭐 날고 긴다는 여자들이 돈도 자기네들이 벌 만큼 벌고 명품도 들고 다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는 뭐 이런 똥똥거리는 여자들도 진짜 오글거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수님이 지금 자기가 현빈에 빙의 됐어. 자기는 지금 이미 현빈이야. 약간 시크릿 카드 하지원 앞에다 놓고 하지원 씨는 굉장히 차밍해요. 어트랙티브 하시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나는 솔로 29기 연상연하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성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처음에 나와서 소개를 하고 계신 분은 영숙님은 서울소재대학교의 연구전담 교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시고 중학생 때까지 이제 수영선수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지덕체를 두루 겸비한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 관리도 이제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적인 매력도 있으신, 그리고 말투를 보면은 그 고상함이 묻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자도 아비투스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버리면은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매력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투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품격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의 급이라고 하면 또 긁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속한 집단, 문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귀족 같은 아비투스를 풍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고상함이 조금 묻어나세요, 확실히 영숙님은. 그래서 취미는 또 러닝이시라고 하고 활동적인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분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년마다 설 연휴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닌 게 10년이 넘었대요. 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확실히 이게 진짜 가족끼리 그냥 일반적인 여행은 갈 수 있어도요, 해외여행을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집안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게 저만 그런 거라고, 뭐 너만 그렇겠지, 네 주변만 그렇겠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본인들 주변에 만약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흔하다 싶으면은 본인들은 굉장히 화목하고 굉장히 흔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듣는데 확실히 집도 화목하고 어느 정도 집도 여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족들끼리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이제 가족들끼리의 이제 화합이라든지 화목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이제 가족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보다 급이 낮은 남자랑 만나기는 솔직히 좀 힘들기는 할 것 같아요. 만난다면은 이제 그 남자가 자존감이 정말 높아가지고 이런 영숙님의 집안에서 어떤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면서도 긁히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남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기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본인의 눈이 그렇게까지 낮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결혼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분은 눈이 높을 만도 해. 그래서 이제 영숙님한테 그 영수님이 외적인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뭐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영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내가 체격을 봤었다, 근데 지금은 체격보다는 성격이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하는 전형적인 그 결혼 못하는 여자들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여태까지 평생 동안 남자의 체격을 중요하게 봤던 여자면은요, 결혼할 때도 체격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체격을 봤다는 거는 나는 그냥 거기에 꽂힌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피부가 무조건 하얘야 됐고 얼굴이 무조건 작아야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예뻐야 되고, 이거 세 개는 내가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해도 평생 동안 타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깎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도저히 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남자가 나의 본능적인 그 설레임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까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체격을 보면서 만나봤다면은 이분은 체격을 계속 봐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자들이 빠지는 다이어트 오류에 대한 예시를 조금 안 들으면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들이요. 새해 목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다들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남녀를 가리지 않잖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마라탕도 안 먹을 거고, 엽기 떡볶이도 안 먹을 거고, 나는 항상 건강한 음식만 먹을 거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단 말이야. 여기 나는 솔로에 나오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남자들을 만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정말 성격 하나만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나솔뿐만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인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새해가 밝으면은 나는 앞으로 닭가슴살만 먹겠다는 여자들처럼. 근데 막상 새해가 밝고 그거는 이제 한 보름 정도까지만 지켜질 수 있는 다짐 같은 것들이에요. 평생 동안 내가 마라탕을 먹고 엽기떡볶이를 먹고 양념치킨을 먹었던 여자라면요 한 보름만 있으면 다시 또 내가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 여자 앞에 이제 닭가슴살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나 너 건강해 좋아 너는 나 같은 닭가슴살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라고 하면은 머리로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이 남자를 만날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어버려 있어 여자가.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 제가 항상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항상 나는 이러이러한 남자가 좋고 저러저러한 남자가 좋고 해봤자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남자대로 만나지를 않아. 자기의 본능이 가는 남자가 아니거든.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상의 잣대에서 이런 남자가 좋대 저런 남자가 좋대를 껴맞춰가지고 닭가슴살 먹어야 다이어트에 좋대 이거를 들은 상태로 닭가슴살을 내가 여태까지 먹어보지도 않았어. 먹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아예 간 하나도 안 된 생 무염 닭가슴살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올리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인 거예요. 그게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닭가슴살 일주일만 먹어보라고 하세요. 어떤 여자가 버틸 수 있는지. 그거랑 마찬가지인 소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지금은 성격이 맞는 게 중요해. 과거에는 체격을 봤지만 앞으로는 체격을 보지 않을 거야. 과거에는 내가 MSG를 팍팍 뿌려 먹었지만 앞으로는 뿌려 먹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영숙님은 지금 체격을 본인이 안 본다고 하는데 체격을 안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라든지 장거리 같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영수님의 거의 주접 단독 드리블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영수님이 이제 이 영숙님이 조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이제 고졸이어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걸 애초에 잘 모르기도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인코텀즈의 빠삭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영숙님한테. 영숙님 이제 교수라니까 영숙님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신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숙님은 뭐 실무자랑 그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숙님의 허세가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그냥 굳이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 가르치는 전공이랑 비슷한 결의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면 어떨 것 같냐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나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를 조금 뽐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영수님이 몇 살이지? 31살이랬나? 31살이면은 이제 30대고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거는 조금 뒤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철님께서 영철님도 이제 영숙님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이제 자녀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영숙님은 뭐 한두 명 정도 낳고 싶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빨리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뜬금없이 갑자기 영철님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영숙님이 저희 아빠요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 영철님이 지금 욕을 엄청나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지난주 이제 발언으로 지난주 이제 샤넬백 든 여자들은 이제 다 아웃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거의 모든 샤넬백을 갖고 있는 여자들한테 거의 융단 폭격을 맞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뒤에 있다가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영철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운동을 하셨던 형님들, 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친구들은 좀 뭐 아니면 도인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면 된다 마인드가 상당히 조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운동할 때 고생한 거 그 정도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뭐라도 되면 된다라는 이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하면 된다 마인드로 정말 그 무대뽀로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메타인지가 안 돼서 쪽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이제 운동선수 출신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 영철님은 자기가 애를 무슨 4-5명 정도 낳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철님의 이제 직업 같은 것들을 보면요,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요즘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렇게 막 4명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까지는 되지가 않는다고 저는 솔직히 보거든요. 만약에 영철님이 정말로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어떤 사업가다 이러면은 앞으로 대기만성형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영철님은 지금 상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이제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영철님이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직장의 사장님도 애 5을 혼자 벌어서 키우기는 빡셀 거란 말이야. 솔직하게 영철님한테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사장님 자체도 5명을 키우기는 빡셀 텐데,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실 2인자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영철님이 부사장도 아닐 거란 말이야. 부대표도 아닐 거잖아. 근데 영철님이 지금 애 5을 키운다는 거는 너무 정말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저 나이에 조금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이랑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철님을 볼 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영철님은 본인이 유도 선수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현실을 받아들이자, 내가 금메달을 딸 제목은 아니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자기 깐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는 본인의 어떤 현실을 못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애 5을 어떻게 키워?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애 5을 키우려면은 삼성전자 들어가도 난 힘들 것 같은데 진짜로.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장인이 애 5을 외벌이로 키우려면은 거의 간부급 돼야 돼, 임원급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영철님은 중소기업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애 5을 키운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계속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아이 압박을 주고 있는 건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숙님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숙님은 이제 현재 대구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찾고 있으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정숙님이 이제 88년생이라고 하시니까 영철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용이 많구나라고. 왜냐면 88년생이 용띠거든요. 그래서 용이 많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정숙님이 지난주에 그 남성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모든 남자들한테 다 집안일 잘 하시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철님이 아예 진짜 극혐인 표정으로 거의 눈에서 그 혐오스러움을 그냥 눈으로 레이저를 쐈거든요. 정숙님이 이제 남자들 올라올 때마다 혹시 집안일 잘 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막 진짜 못 볼 거를 본 눈빛으로 막 되게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이제 아이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반전이 나와요. 정숙님의 취미가 이제 요리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정숙님은 이제 그 영철님은 제가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뭐 집안일 좀 잘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 여자는 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남자한테 맨날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라 그러고 남자한테 요리시키고 남자한테 설거지시키고 그런 여자겠거니 하면서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보셨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정숙님은 본인의 취미가 요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힐링이 된대요. 이런 여자 찾기 상당히 힘들죠. 요즘에 이제 집에서 남자가 요리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여자한테 요리를 시키냐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숙님은 이제 본인도 지금 대구에서 이제 영어학원을 운영도 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나도 일과 요리를 다 동시에 할 거니까 남자도 어느 정도 일부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이런 거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숙님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자도 어느 정도 내가 하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영철님의 눈빛도 갑자기 뭐야 저거? 뭐야?
하면서 이제 눈빛이 약간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한식이면 한식, 뭐 분식, 브런치까지 할 수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아 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화에 나왔던 말씀도 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4년 동안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진취적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센 여자로 보고 막 그러는데, 친한 지인들은 나를 보면서 이제 여린 면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여리고 여성한 자신의 모습도 조금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성향인 여성분은 여기 나오는 연하들이랑은 조금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순자님이신데요. 순자님은 확실히 첫날이랑 외모가 많이 달라지긴 하셨네. 확실히 여자들이 첫날에 메이크업을 이제 샵에 가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하고 오다 보니까 첫날에는 이제 화장 두께가 엄청 두꺼운 상태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둘째 날이 되니까 확실히 그 나이가 확 보이기는 하네요. 관리를 잘 하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 어쩔 수가 없기는 없네. 순자님은 90년생인데 솔직하게 영숙님이나 정숙님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순자님은 지금 서울에서 7년 동안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건설회사에서 분양관리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순자님은 남자를 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이제 외모라고 하시고, 외적인 거에서 끌리지 않으면은 자기는 시작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은 이제 재력까지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자님이신데, 영자님도 올라오시자마자 이상한 이제 조금 오글거리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이분도 88년생이시라고 합니다. 88년생들이 많네. 제 친구들이 많네요. 그리고 영자님은 지금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중요한 발언을 또 하셨어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을 어쨌든 하고 계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잘 모아놓은 건 없지만 잘 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또 영철님이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시면서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번다. 그래가지고 송혜나님이 지금 짜증이 나셨어. 짜증이 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영철님은 자기가 과일 장사도 해봤다고 하면서 왜 이 말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살짝 그 여성 혐오가 조금 걸려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거 자기소개 다 끝나고 이게 영철님의 지난주 샤넬 발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그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도 그 발언 자체는 맞지. 사실상 그 샤넬백이 누군가의 뭐 2, 3개월 치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영철님은 지금 여자들이 이제 돈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긁혀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거의 애견남 특집이잖아요. 영철님 빼고 다 애견남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운동선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애견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막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맨날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바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철님은 그거를 또 뚱한 표정으로 막 보면서 인터뷰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여자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봤습니다. 항상 왜 남자들이 움직이고 여자들은 움직이지를 않죠? 여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녀 이거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민망해서라도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영철님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여자들도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나도 했을 때 결국에는 영철님도 다른 남자들이 갖고 온 거를 넙죽넙죽 받아먹은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제 내로남불 소리를 많이 듣는 거잖아요. 지금 영철님이 이제 샤넬백 드는 여자들을 뭐 엄청나게 깠었는데 자기는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 벤츠를 끌고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벤츠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철님의 회사의 그 사원 수준에서는 탈 수 없는 벤츠를 지금 타고 와가지고 영철님이 방송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지원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영철님의 지인이
이제 뒤에서 이제 폭로를 한 거를 보면 지인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철님이 타고 간 벤츠가 지금 영철님네 회사의 대표가 타는 벤츠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 그래가지고 이제 영철님이 이제 내로남불로 욕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인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여자한테는 지금 관대하지가 못한 거야. 여자가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삐딱하게 보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영자님이 말씀하시는 잘 모아놓은 건 없지만 잘 번다라는 말은 그냥 사업이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많이 모았다의 기준도요, 내 주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이 천차만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철님의 주변에는 다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밖에 없다면은 1억을 모아놨어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거죠. 저는 직장인들이 1억 모은 거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아끼고 빠듯하게 써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영자님처럼 이렇게 대치동 같은 데서 이제 수학 학원도 하고 이러면은요, 사실 1, 2억 같은 거는 이제 한 달만 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학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영자님 주변에서 뭐 대치동에서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몇십억 정도는 그냥 우습게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모아놓은 게 없다라고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어느 정도 좀 만지는 사람들이 내가 모아놓은 거 별로 없어요 하는 거랑 직장인들이 저 모아놓은 거 진짜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선이 너무 편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자님이 영철님보다 모르긴 몰라도 그냥 영자님 스스로는 잘 모아놓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모아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여자라는 성별에 너무 긁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약간 지금 그 십선비 마인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가 벌어봤자지 하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철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뭐 자영업을 한다, 학원을 한다 해도 뭐 끼케야 뭐 얼마 벌겠어, 약간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인상에서 3표 몰표를 받으신 우리의 옥수님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옥수님은 89년생 13년차 간호사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이 외모에 지능까지, 두뇌까지 겸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내보신 적이 없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5살 연하이신 이제 한의사 광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까지 괜찮냐 라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은 선호하지는 않았었는데 위아래로 5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똑똑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옥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성분들도 이제 나는 외모 안 보고 외모가 부리부리한 것보다는 좀 두부상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옥수님도 지금 자기는 두부상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영철님이 두부상이 대체 정확하게 뭐야? 라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한의사 광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광수님이 우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부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너무 막 진하게 막 잘생기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다녀라. 내가 뭐 외모 막 그렇게 잘생기고 이런 거 바라지 않겠다. 근데 제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렇게 피부 하얗고 피부 좋고 그냥 조금 뭐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을 정도의 외모만 너네가 충족해라. 이게 제 기준에서는 그게 두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디 내놓기 쪽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약간 요런 정도의 딱 그 훈남과 훈남의 사이, 요 정도가 저는 그냥 두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뭐 외모를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본다, 그냥 깔끔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현숙님의 자기소개인데요. 현숙님은 90년생이시고 3년차 약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국을 운영 중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원래는 다니시다가 약대로 이제 진로를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격이 다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한테 끌리신다고 하고, 그리고 현숙님은 남자의 남성성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인 게 뭐냐면은, 이런 남자는 싫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남자가 좀 의존적이거나 남 탓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제 그 남자는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남성성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시죠.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이제 남 탓하는 순간 확 짜쳐집니다. 갑자기 확 찐따로 보이고, 그리고 환경 탓, 주변 탓,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영철님이 아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기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현숙님은 지금도 내 약국을 다른 약사한테 맡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른 약사한테 언제든지 맡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거 경제적 자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고요. 지금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연상연하 특집답게 평균 나이 차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난다고 합니다. 재미없는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할게요. 남자들끼리 이제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는 눈은 확실히 다 똑같아요. 이제 사람이 그냥 그 영숙님이랑 옥수님이 인기가 1등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다 둘을 이제 동시에 꼽아요. 영숙이랑 옥순이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수님이 제일 나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수님이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님이 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다른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실골에서 양악하고 있는 약간 그 골드 1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지금 다른 남자들은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때 취미가 무슨 코인 노래방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를 않나, 광수님은 계속 해가지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덜덜덜덜 떨지를 않나, 뭐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애 낳을 수 있냐 무슨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거다가 이제 영호님은 이제 외모가 가장 뛰어나시긴 한데 사실상 경찰이시잖아요. 경찰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여자들 기준에서는 솔직히 벌이 수준으로는 많이 마음이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오셨다고도 하고 뭐 3개 국어도 한다.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좀 허세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따져봤을 때 종합적으로 뭐 대학교도 좋은데 나왔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은 영수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영수 내지는 광수인데, 광수는 왜냐면 하이사니까. 근데 광수는 이제 남성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호감 표시를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 현숙님이 영호님한테 가서 대화 신청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결혼 커플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 커플 중에 조금 잘 살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현숙님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남자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호님의 이제 직업 같은 거를 듣고 나서도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린 여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경찰관 그 공무원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숙님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것인지를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온단 말이야. 살아온 짬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그냥 멀쩡한 사람을 뽑겠다 해가지고 지금 영호한테 가가지고 호감 표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은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이제 결혼 커플이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가서 대화 신청을 합니다. 근데 상철님은 보면은요, 좀 운동을 하고 이런 분이셔서 제가 이상한 뭐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면 많이 투박해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 세련된 느낌, 어떤 모던한 느낌,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위생관념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털털해요. 투박하고 털털하고 이런데 이런 거를 막 크게 신경 안 쓰는 여자들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여자들이랑 얘기할 때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 하면서 자기 손을 막 여자 얼굴 앞에다가 막 이렇게 갖다 댄다든지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막 손으로 어떤 음식 같은 거 만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혐할 만한 행동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투 같은 것도 너무 고급진 어휘 같은 거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물론 여자를 만날 때 꼭 굳이 막 내 수준에도 맞지 않는 고급진 어휘 같은 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느끼기에 되게 막 시골 청년 같은 이미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철님이 또 옥수님한테 이제 돌직구를 박아요. 아니 지금 자기소개 막 끝났는데 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너를 선택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부담 아닌 부담을 주고 계시니까 옥수님이 여기서 바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옥수님이 대놓고 이제 좋게 좋게 말씀은 하셨는데 오늘은 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오늘 내가 데이트 선택 때 너를 선택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드디어 대망의 첫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있는 숙소 앞으로 가가지고 데이트하러 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은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는 영수님이 선택을 받으러 여자들의 숙소 앞으로 가셨는데요. 영수님은 옥수님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 옥수님이 제일 예쁘신가 봐요. 이제 실물로 보면은 옥수님이 더 돋보이니까 이제 옥순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얻은 거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이래요. 옥수님이 또 성격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뭐 리액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그냥 정숙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정숙님은 영수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능통한 영어, 뭐 운동 그리고 다양한 인생 경험,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영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정숙님 직업이 뭐였지?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지금 운영 중이신데 영수님의 자기소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한 주 쉬었다 보니까 남자들 자기소개 리뷰를 이제 못했었는데 영수님의 자기소개는 정말 빵점짜리 자기소개였거든요. 근데 그 빵점짜리 자기소개를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은 거를 보면서 참 진짜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자 꼬시기 참 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제가 그 연애 강의파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 새끼 또 강의파리 하려고 또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알잖아요. 매주 보면은 지난 기수도 그렇고 이번 기수도 그렇고 이게 진짜 제 3자들이 볼 때는 진짜 오글거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날고 긴다는 여자들이 뭐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돈도 자기네들이 벌 만큼 벌고 어느 정도 명품도 들고 다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는 뭐 이런 똥똥거리는 여자들도 다 넘어가는 걸 보면은 왜냐면은 지난주에 그 영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뭐 약간 이것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수님은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과로 말해야 되는 성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은 저는 뭐 이거 또 스윗 영포티라고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좀 징징대도 된다고 봐요. 저는 내가 과정이 뭐 이렇게 힘들었어 뭐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좀 많이 힘들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남자는 좀 묵묵하게 그냥 결과만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수님은 계속해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만 어필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막 그러는 거야. 뭐 내가 요즘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헬스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몸이 근데 헬스를 하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남자의 듬직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기가 남자는 3가지 듬직함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막 하셨었어요. 영수님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갖춘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방금 말했듯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데 일단 헬스를 한 몸이 아니고 그냥 헬스를 제가 열심히만 하려고 한대. 그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듬직함이에요. 체격적인 듬직함.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금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부분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다는 말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 공부 같은 것들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지난기수 영수님이 그래도 자기 주식 수익 인증이라도 했잖아요. 아니 코인 시작 주식 시작한 게 이게 어떻게 남자의 듬직함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그거를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으면은 내가 뭐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뭐 어디 송파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보통의 남자들은 여태까지 소개를 했었잖아요. 나 송파에 자가 있다 마포에 자가 있다 무슨 어디에 자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영수님은 자기가 다 준비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열심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고, 영수님의 화법은 자기가 1을 가진 게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3, 5, 7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부풀려서 말하려고 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듣고 나서도 다양한 인생 경험과 독립적인 성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쏜살같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일단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자님이 나오셨어요. 순자님이랑 정숙님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수님은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영수님은 옥수님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호님이 이제 선택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영호님을 영숙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호님도 원래 영숙님을 바라셨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영호님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할 것 같은 성격과 거기에 다부진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숙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땐 체격을 봤지만 이제는 체격이 상관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못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의지, 새해 첫날 1월 1일 날에 내가 닭가슴살을 먹겠다고 했던 그 의지가 지금 하루도 못 간 겁니다. 반나절도 못 간 거예요. 바로 그냥 체격을 보고 영호님을 픽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영우님한테 호감 표시를 하셨던 현숙님께서도 따라 나오셨고, 그 다음에는 영식님께서 이제 선택을 받으러 가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영식님은 지난주 그 자기소개 때 자기의 취미를 얘기할 때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냥 아니 뭐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분이 학벌이 좋잖아요. 학벌이 좋은데도 이제 영수님이랑 학교가 똑같았나 막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앞에서 자기 학력을 얘기했더니 뭐 영수랑 좀 겹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본인만의 매력으로 좀 승부를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자기 학력도 얘기를 안 하시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을 어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영식님이요 여기서는 커플을 안 만들려고 하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영식님이 지금 이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약간 정말 식스센스의 그런 급의 이제 반전처럼 절름발이가 나중에 이제 범인이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청년의 모습을 보이다가 낯설 방송이 끝나면서 이제 씩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약간 이런 분이라면 이거 성공한 게 맞아요. 이제 나가가지고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DM을 노리고 이런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라면 이건 잘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영식님이 정말로 여기 있는 여자들이랑 잘 되고 싶은 거라면은 지금 이 자기소개 방식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했던 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벤츠가 있고 마티즈가 있다. 근데 소개팅을 나갈 때 어떤 여자가 개념녀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마티즈를 끌고 나간다라는 식의 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한 10년도 더 전에.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것도 일종의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예전에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연애 상담을 할 때 내가 나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면은 이런저런 꽃뱀들 같은 여자들이 내 돈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텐데 이런 여자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돈만 있는 남자가 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굳이 밝히지 않고 내 진심을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낮은 자존감 그리고 뭔가 되게 이상을 쫓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식님의 이런 전략은 저는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도 본인이 가진 거를 어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취미까지 코인 노래방이다. 왜냐면 조금 똑똑하게 그냥 나는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한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되는데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취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코인 노래방 맨날 혼자서 가가지고 맨날 노래 많이 부르고 왔었어요. 근데 모르겠어. 그냥 이분은 이 모습이 진짜 이 본인의 그냥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면 그냥 나는 이분을 약간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로 그냥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 역시나 그래서 영식님은 너무 애같이 보이기 때문에 빵편함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철님이 이제 선택을 받으러 이제 여자들 숙소 앞으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철님도 아니 보면 이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남자들이 흔히 노처녀들을 조롱할 때 쓰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 약간 평가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영철님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후보 리스트에 이제 영숙님이 있고 현숙님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이제 영숙님이 약간 아웃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숙이가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말투에 조금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다는 거야. 이씨 진짜. 와, 나 근데 이분은 진짜로 거의 그냥 약간 전두환 시대 때 태어났어야 됐을 그런 남자. 아, 그리고 저는 이분의 남성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고집이 진짜 세요. 제 그 여태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채널이 나락을 가건 말건 제 구독자가 몇만 명이 빠지건 말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한번 싫은 거는 싫은 거고 한번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고분한 여자를 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는 이제 기가 센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기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기가 세니까 이제 용찬우한테 맞짱도 뜨자고 했었겠죠. 근데 저는 뭐냐면은요, 모든 남자한테 그 고분고분한 여자가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서 막 당하고 오는 여자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곰 같은 여자가 제가 제일 극혐하는 타입이고 저는 여우 같은 여자, 그리고 사회적 지능이 높아가지고 남들을 조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제 친구들이랑 있어도 좀 발언권이 좀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야. 왜냐면은 저는 그런 여자를 만나도 내가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도 저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슬기가 제 와이프가 굉장히 센 타입이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슬기한테 조금 이렇게 맞추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만큼 슬기도 저의 판단 능력 같은 거를 신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는 한데, 영철님은 이제 남성성이 조금 이상하게 박혀져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영철님 같은 상남자 같은 타입이면요, 여자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낸데 그냥 여자는 그냥 내가 휘어잡으면 되는 거야.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휘어잡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진짜 상남자거든요. 근데 영철님이 자꾸만 여자의 말투를 관찰하면서 저 여자가 저렇게 말투가 교수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령 좀 했는데 나를 만날 때도 저렇게 명령 좀,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만나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철님을 보면요, 자기가 어떤 여자를 휘어잡아서 리드를 하겠다는 그 자신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깨갱깨갱거리면서 어떤 남자한테든지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여성상을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이 남자가 정말 그 마초스러운 남자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영숙님의 말투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그렇거든요. 영숙님이 남한테 명령조로 한다는 느낌을 저는 적어도 못 받았는데, 물론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슨 뭐 명령조로 말하는 게 싫었다라는 거를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쫌스럽지 않나. 좀 쫌스러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기식 남성성을 계속 보여주세요, 영철님은. 나는 이런 게 싫어. 자기가 되게 막 이렇게 상남자고 마초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어필하려고 할 때, 영철님은 지난주에 PD 인터뷰할 때도 뒤에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용!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도 여자들한테 뭐 나와달라고 할 때 다른 남자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철님은 다 나와!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지금 여자들한테 하는 잣대는 굉장히 아량이 넓어 보이는 이런 거를 보이지도 않고, 아니 진짜 남성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아량이 넓고 여자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먹여 살려야겠다, 무슨 내가 케어를 하겠다, 내가 리드를 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하는 조그만 그런 그 잘못된 부분도, 왜냐면은 영철님이 여자들을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볼 정도로 완성된 남자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정말로 아이 5명을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러면 절대로 외벌이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여자의 재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재력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 싶으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여자한테 맞출 건 맞추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야인임이라고 하는데 야인도 아니라니까요, 저거는.
그러니까 야인을 표방하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예요 지금. 본인은 자기가 되게 상남자스러운 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상남자 야인은 저렇지 않아요. 여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건, 여자가 예를 들어 진짜 그렇다니까,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드센 모습을 보이고 되게 센 모습을 보이잖아? 근데 진짜 상남자고 이러면 그런 여자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진다니까요. 여자가 화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어도 그게 귀엽게 느껴져. 왜냐면은 여자가 화를 내봤자 여자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상남자들은 약간 그 5살짜리 어린 여자애가 씩씩대면서 막 화를 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그게 진짜 상남자 모먼트인데 영철님은 그런 부분이 아예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그 만들어진 남성성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는 영철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런 남자들이 털털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영철님은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랑 현실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괴리가 자꾸 오는 거야. 자기는 지금 뭐 말로는 내가 막 다 먹여 살리면 되지, 뭐 애 5명씩 낳으면 되지, 일은 남자가 하는 거지 하는데 거기에 지금 부합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예 안 보이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철님은 당연히 빵표남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님 광수님께서 선택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광수님은 옥수님을 바라셨는데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옥수님이 확실히 얼굴도 예쁘고 그래도 뭐 간호사 시험도 수석으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있으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이 방송에서의 모습만 보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옥수님이 광수님을 보는 눈빛에서는 본능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를 볼 때 보여지는 눈빛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광수의 한의사 직업 하나만 보고 간 느낌이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옥수님은 일단은 영수님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영수님이랑 가면 지금 다대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3대1 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3대1은 하기는 싫고, 일단 광수는 한의사라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킵은 해두고 있었어. 지금 이제 광수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내가 닭가슴살을 먹어야 앞으로 나의 인생이 건강해질 거라는 거를 알아. 근데 닭가슴살을 평생 먹을 자신은 없어. 근데 일단은 킵을 해두는 거야. 일단 닭가슴살이 내 그 인스타그램 광고에 떴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닭가슴살보다는 조금 덜 퍽퍽할 거래. 그래서 일단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언제 먹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광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광수님은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아주 광수님은 그냥 눈이 계속 반달로 돼 있어요. 옥수님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진짜 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 영호님 빼고 뭐 영식님이나 그 광수님은 아직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올려치는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디테일한 소개를 한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영수님이든지 영철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보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상당히 이제 높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둘 다 좀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이제 옥수님이랑 잘 되고 싶었는데, 옥수님이 나와줬으면 했었는데, 갑자기 옥수님이 광수님이랑 오는 모습을 본 것만 해도 일단 빡이 쳤어. 왜냐면 영수님은 자기가 봤을 때 광수는 유일하게 자기보다 지금 직업이 좋은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긁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광수랑 내가 좋아하는 옥순이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많은 생각이 들겠죠. 저거 김치녀였나라는 생각부터, 이건 약간 영철님의 마인드긴 한데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렇게나 입을 털었는데 역시 한의사는 이기지 못하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광수는 너무 애견남스럽지 않나라는 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모든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와, 광수님이랑 옥수님 오신다면서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뭐 웨딩 마치인 거야? 박수를 왜 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자가 왜요? 질투나요? 하니까 갑자기 표정 관리 안 되겠다. 아유, 질투하는 거 아니고, 질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자기가 그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이런 것들 따위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질투하지 않은 어떤 그런 배포가 크고 아량이 큰 남자인 건데, 전혀 그렇지 못한 남자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제 상철님이 선택을 받으러 가셨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영자님께서 상철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준비를 하려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숙소로 갔는데, 옥수님이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또 보이십니다. 아이고 진짜. 이제 옥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결혼 정년기 때 고민을 하고 갈팡질팡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진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내가 평생 그 건강하게 먹을 닭가슴살이 여기에 있어. 광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광수를 일단 내가 이제 발은 담궈놨어. 한쪽 발을 담궈놨는데 영수가 궁금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옥수님은 막상 내가 다대일 데이트가 하기 싫어가지고 광수를 고르기는 했지만 지금 다른 여자들이랑 2대1 데이트를 나간 영수가 다른 여자들한테 지금 어떤 잘 매칭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나도 영수님 궁금한데 어떡하지 잘하고 오세요, 잘 알아보고 오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야. 영수님 재밌겠다 막 이러고 있어. 뒤늦은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한숨 쉬면서 나도 영수님 궁금한데 이러고 있어.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영수님과 순자님과 정숙님의 2대1 데이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셨는데요. 나 진짜 이거 보기 너무 힘들어. 이게 제가 진짜 항마력이 너무 많이 딸리는 사람이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영수님 진짜. 이 고깃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영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제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 이거를 몇 번이나 말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자기소개 시작할 때도 중국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우면서 하는 말이 뜬금없이 글로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3개 국어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이러고 있어. 아유 진짜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거 남성분들한테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남성분들이요 흔히 그런 게 있어.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여자한테 어필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학력 부분 같은 것들이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내세우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게 거의 생존 기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런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든지 약간 이런 능력적인 부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딱 내가 당연히 3개 국어 할 줄을 아는 거 그냥 얘기하면 그리고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도 말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중국에서 이분이 초중고를 다 나왔다고 하면은요 애초에 중국어는 능통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굳이 중국어를 사실은 할 필요도 없었고 영어까지도 할 줄 안다 정도만 이제 언급을 했으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그 머리가 빠삭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 남자 3개 국어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3개 국어 내가 이거 3개 국어 앞으로 나눠설로 하면서 몇 번이나 더 나오나 볼 거야 진짜로. 진짜로 남성분들이 막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래도 부모님이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마포구 정도의 작은 평수기는 하지만 아파트 작은 거 하나 해주실 수 있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쳐요 여자한테. 근데 여자가 나중에 그거를 아예 기억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요 남성분들 잘 알고 계세요. 절대로 기억 못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잊을 수 있는 여자들은요 진작 멸종하고 도태가 됐어요. 여자들은 이게 거의 생존에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스쳐가듯이 얘기를 해도요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스쳐가듯이 한 번 얘기하는 남자가 찐이다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멋있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국어 하는 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이 대단한 능력을 딱 한 번만 그냥 스치듯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수님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수님은 메타인지도 잘 안 되시고요. 자존감도 진짜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첫 화에서부터 뭐 나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남자들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 올려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자존감이 진짜 높은 남자들은 그렇게 짜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수님이 여자들한테 본인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정숙님이 저는 절대 바람은 안 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발언이 나와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라는 식으로 이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 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들 두 분이 이제 영수님한테 이제 새우를 까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이제 새우를 까주시면서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별명이 양천구 최수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영수님이 뭐 자기는 글래머러스한 여자 좋아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계산을 할 때 74,000원이 나왔어요. 74,000원이 나오니까 이제 영수님이 뭐 얼마 안 나왔네 라면서 이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결제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여기서 팩폭을 박으세요. 그럼 조금 드셨으니까 조금 나오죠. 아 저희가 한우집이에요? 한우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셋이서 먹고 이제 74,000원이 나오고 이제 그 방송 제작진들이 이거를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이제 다 하는 거를 사장님이 협조를 해줬는데 저 많은 인원이 가서 74,000원을 먹고 나왔다는 거죠. 저 인원이 저거 촬영하고 이랬으면 모르긴 몰라도 몇 시간은 저기서 잡아 먹었을 텐데. 야. 이거는 약간 매너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인지상정의 문제죠. 제가 인지상정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뭐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어떤 일반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이런 거를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요. 요즘에 음식점이 불경기고 하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최대한 뭐라도 하나 더 시켜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이제 2명이서 보통 오는 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들어가면서 저 2인분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민폐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자영업자들 마인드를 좀 잘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장사가 잘 되는 집이면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지금 테이블이 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 있고 영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산전수전 공유전 다 겪어봤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요.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민폐를 끼쳤다는 거를 알면은 한우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시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우리 영수님한테 이런저런 가르쳐 줄 게 참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한우집에서 삼겹살 74,000원어치를 맛있게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1대1 대화를 하러 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숙님이랑 1대1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님이 나를 왜 선택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영수님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결핍이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들 입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나를 왜 선택했어요? 어떤 모습을 좋아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면은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싶으면요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 아니 저는 누가 나를 좋다고 선택하면 굳이 이런 거 안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제가 어디가 좋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좋아서 왔겠지. 나의 자기소개 뭐 그냥 좋아서 왔겠지. 그냥 그래가지고 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뭐 일 같은 거는 뭐 힘들지는 않는지 뭐 출근을 몇 시에서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장거리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계속해가지고 쟤 어디가 좋아요? 내 어디가 좋은지 내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한번 읊어봐.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지금 1대1 데이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정숙님이 나는 외국어를 잘하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영수님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뭐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를 완전 이상형을 만난 거네 라면서 으쓱하시는데 저는 요 정도는 좀 위트 있는 발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 갖다가 뭐 재수가 없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억까고. 이래서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 방송하면서 왜 이래서 사람들이 영수가 이번 화 주인공이라고 왜 이랬는 줄 알겠구나. 아니 제가 자기소개에서 이제 직업이랑 나이 같은 것만 대충 쭉 훑고 나서 지금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아니 정숙님이 방금 전에 영수님한테 나는 너의 외국어를 잘하는 모습이 좋아서 너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영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장거리 만남이다 보니까 우리의 바틀렉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영단어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틀렉이 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졸 나부랭이 그냥 유튜버여가지고 바틀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바틀렉이 장애물이라는 단어인 거를 전 처음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해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Follow your heart. 아니 왜 자꾸 그러면서 뭐 정숙님은 되게 차밍하세요. 어트랙티브해요.
와, 나 진짜 나한테 누가 돈 주고 여자랑 소개팅해서 이 말을 똑같이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진짜 되게 약간 그 자기가 드라마 남주인공 정도 되는 듯한 그 표정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수님이 지금 자기가 현빈의 빙이 됐어. 자기는 지금 이미 현빈이야. 그래서 현빈이어가지고 약간 시크릿 가든 하지원 앞에다 놓고 하지원 씨는 굉장히 차밍해요. 어트랙티브 하시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은 제가 1화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머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접근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드립을 칠래도요, 저였으면은 예를 들어 뭐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가 외국어를 잘 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은 진짜요? 거기는 워터 좀 주시겠어요? 아차! 나도 모르게 영어를 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그냥 같이 깔깔깔 대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정말로 무슨 이상한 단어 같은 거를, 그리고 절대로 이 워터 드립은 이 뒤에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정말로 누가 봐도 그냥 드립으로 웃자고 하는 식으로 정말 능글능글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차밍하시고 어트랙티브 하시고 무슨 우리의 아이씨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대화는 끝이 났고요. 놀랍게도 근데 정숙님은 이런 그 영수님의 허세를 보고도 마음이 짜게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자님과 영수님의 1대1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이 진짜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순자님이랑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가 뭐냐면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순자님한테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도 한글로 얘기해. 한국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매력적인 남자들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영향받지 않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수님은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정숙님이 영어 잘 쓰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영향을 아주 시게 받아버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영향을 받는 순간 여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정숙님 앞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영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말을 하시는데, 순자님이랑 대화를 할 때는 방금 전에 바틀렉이라고 표현했던 장애물을 한국어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이의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바로 다시 한국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짜치기는 한다. 거의 그냥 나는 솔로 볼 때 역대급 짜침인데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엄청 깡마른 의사 선생님이 한번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도 광수셨나 그랬는데 엄청 깡마른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뭐 트렁크에서 양주 같은 거를 막 엄청나게 꺼내 오시기도 했었고, 자기가 주식으로 뭐 몇십억을 날렸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무슨 뭐 자기 차에 갑자기 차키가 2개가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차 2대 있는 거를 보여주려고 저는 차키 잃어버릴까봐 원래 이렇게 2개 같이 들고 다녀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솔직히 그럴만해. 약간 이 정도로 오그라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냥 딱 봐도 그냥 저럴 수 있겠다 약간 요런 바이브를 풍기고 있었어요. 굉장히 괴짜 같은 바이브도 풍겼고, 그리고 여자도 정말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았고, 대부분의 어떤 성공한 남자들이 하는 실수란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은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까지 막 되게 막 성공한 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것처럼 얘기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만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25기 광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의사가 맞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차가 2대인 게 맞았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분 정도의 재력 수준이면은 주식으로 그래도 뭐 몇 억씩은 굴리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기괴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데 되게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항마력 테스트가 자꾸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영수님은 이제 순자님한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분들이랑 다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이랑 대화해보면은 나보다 그분들이 더 재밌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그적그적 걸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수님이 정말로 이게 고소 여건에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표현을 할게요.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상하다는 표현 정도가 고소가 되진 않겠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걸 보다가
이분은요 자기가 언어 능력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든 지금 어필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 서두에도 이제 중국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 3개 국어를 한다는 말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순자님이 판을 깔아줬어요. 판을 깔아줘가지고 갑자기 영수님한테 저 중국어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한마디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정말로 영수님이 본인이 말하는 본인이 위트 있고 유머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자리가 너무 즐겁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신기한 것 같다 정도로는 이제 중국말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진짜 이상해. 아니 나는 이분이 어디에 긁히는 분인지도 모르고 아니 진짜 지금 눈빛이 되게 순자님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순자님은 사실상 영수님의 브랜딩을 도와주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영수님이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도와주려고 어시스트를 올린 건데 갑자기 그 어시스트를 하늘로 차버리는 발만 톡 갖다 대면은 그냥 골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거를 개발슛을 해가지고 그냥 골대 위를 넘겨버리는 짓을 하시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여태까지 계속해가지고 본인의 언어 능력 자랑을 하고 싶었잖아. 그래가지고 정수기랑 얘기를 할 때는 정수기가 시키지도 않은 영단어를 막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순자가 중국말로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왜 저걸 끝까지 안 해주는 건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왜 정색을 하고 저거를 왜 순자를 저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야? 진짜. 근데 순자님도 정말 황당하신 분인 게 뭐냐면 영수님이 방금 전에 선을 그었잖아요. 다른 남자 알아봐라. 그리고 중국어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순자님은 영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많이 넘어온 것 같대. 아이씨 이건 또 뭐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영수님은 개인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당장 영숙이랑 옥수님을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정숙님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순자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순자가 싫어서 반응을 안 해주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순자님이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수님의 성향을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찍고 있고 순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싫다고 해도 그거 한마디 해주는 게 힘드냐 진짜. 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철님이랑 영자님의 1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둘이 뭐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회의다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서로가 둘 다 술 좋아하는 술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영자님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영자님이 상철님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철님의 이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상철님보다 더 어리게 되면은 영자님이랑 한 10살 차이가 막 이렇게 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조금 위축되면은 그럼 뭐 어떡하냐. 내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꿀리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상철님이 되게 박력 있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보면서 영자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은요 오히려 아득바득 나 10살 어린 여자들이랑 있어도 나 안 꿀림 전현들보다 내가 돈 더 잘 범 막 이러면서 괜히 진짜로 이런 열등감이 있는데 열등감이 없는 여자들이랑 이제 커플 모임을 하잖아요. 괜히 자기보다 나이 훨씬 어린 여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되게 꼬아서 들어가지고 그 쌍년 어제 나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 그 쌍년 재수없는 거 봐. 그런 년들이 여우들이라니까 여우 막 이러면서 괜히 까내리기 바쁘단 말이야. 근데 이런 영자님 같은 타입들은 이제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나이 어린 애들이랑 있으면 내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괜찮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솔직하고 이런 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고 자존감도 높으신 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상철님은 이제 영자님이 잠깐 화장실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센스있게 먼저 계산도 하시고 폭풍 흡입을 하고 계십니다. 막 매운탕이랑 막 이것저것 막 폭풍 흡입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조금 귀엽네요. 그러니까 상철님은 원래 등치도 그렇고 등발도 있고 이렇게 체격 같은 것도 보면은 엄청 많이 드시는 타입일 거예요. 또 운동도 하셨던 사람이잖아. 태권도장 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먹는 양이 많을 텐데 지금 대화를 서로 맞춰서 하느라 음식 같은 거를 잘 안 드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영자님이 화장실에 가는 순간 막 먹방 푸드파이터가 시작이 됐어. 이런 거는 진짜 귀엽네요. 그래가지고 뒤도 한번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막 미친 듯이 먹고 있어. 야 이거는 연하의 매력이라고 해도 인정한다. 진짜 귀엽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데이트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었던 우리 그 영철님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영철님의 그 샤넬 발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모든 여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샤넬백 매는 여자들 이제 전부 다 아웃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